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되고 싶은 헬퍼입니다. 우선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과 이제 통화량을 통한 시중 유동성 분석, 그리고 주식 속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구하는 것 하고요. 이제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주가 적정 가치에 산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중 시황에 앞서 이제 보여드릴 것들을 이제 간단히만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보이시는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주식 속에 있는 금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라색 선은 위에 있는 연두색 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누어서 이제 금리를 좀 보정해 준 것인데요. 이제 이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이 높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낮은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건데요. 이제 이 분석 모델은 이제 FCF 모델하고 림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제 FCF 모델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 분석하는 거고요. 이제 림 모델은 이제 잔여이익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ROE, 당기순이익과 이제 자기자본을 이용해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FCF 기준으로는 90% 정도 상승 가능하고 림 기준으로는 한 140% 정도 상승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분석인데요. 이제 시중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런 시중 유동성 공급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을 기사나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동성이 과연 얼마나 퍼졌는지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수치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차트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수, S&P나 코스피 지수를 지수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를 보정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수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돌아가서 장중 시황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실 보합으로 종료되었고요. 이제 1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사실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상승 종목하고 코스닥 상하락 종목이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이제 수급 같은 상황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초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했었다가 결국 이제 한 1시 정도부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시 좀 매수를 하면서 사실 순매수는 이제 마이너스 외국이나 기관 다 기록하였지만 사실 많이 마이너스 폭을 되돌리면서 지수가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원인이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면서 올랐다가 이제 장중 사고 파는 등락 과정을 통해 발생하다 결국 장 마감에는 결국 기관이 좀 많이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이었었는데요.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매월 국고채 800억 달러와 이제 MBS 400억 달러를
연준에서 지금 매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저번 회의 때는 향후 몇 달간만 늘린다고 했었었는데요. 이번 회의 때 이제 완전한 고용과 물가 안정이 도달할 때까지는 이제 매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급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전망치도 미국 같은 경우 올해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2.4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내년 4%에서 4.2%로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동안 미국 경기 부양책이 사실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을 졸였을 경기 부양책이 이제 이번 주에는 정말 9,08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합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추진하던 이제 주와 이제 지방 정부 지원금 그리고 뭐 대기업 부채 유예 보호 프로그램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뭐 일회성 현금성 지급이나 뭐 주간 실업수당들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매크로적인 유동성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 유동성 분석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M1하고 M2 증가율이 우선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 표가 차트가 M1 증가율이고요. 보라색 차트가 이제 M2 증가율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M1 증가율이 사실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그냥 돈을 바로 찍게 되면 바로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M1이 사실 35% 증가하면서 코로나 시절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로 대폭 증가였습니다. 이제 M2 증가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물로 좀 나가는 그런 통화라고 보시면 더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동성이 풀릴 때는 이 M2-M1, 즉 연두색 차트가 이렇게 낮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좌측 차트인데 사실 마이너스 40%죠, 지금. 이 상태가 결국 이 M2-M1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큰 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일단 많이 풀린 단계입니다. 이게 유동성으로 치면 1단계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M2-M1 증가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은 긴축이라고 처음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실 급락은 오게 되는데요. 이제 소위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M2-M1이 올라갈 때 증시가 거의 20-30% 급락을 보였던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 M2-M1이 올라가는 시점이 진정한 랠리가 되게 됩니다. 이 M2-M1이 내려가는 시점은 그냥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 M2-M1이 증가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과 기업 실적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결국 시장으로 돌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두 번째 이제 페이즈 2 단계가 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사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요 M1 나누기 M2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수치가 이게 우측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그냥 높으면 유동성이 많고요. 낮으면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위기가 이제 2008년도였죠. 2008년도 때 가장 낮은 수치고요.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가 가장 위기였을까요? IMF가 가장 위기였었겠죠. 그래서 98년 IMF 때 M1 나누기 M2 지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평균 80년 이전을 제외한 과거 평균보다는 사실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고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결국에 정말 실물 경제로 흘러가기 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일시적인 급락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별로 지수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지수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라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 이제 S&P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과거에 조정을 보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조정을 보이는 동안 거의 한 7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은 낙담과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을 부러워하셨던데요. 사실 안에 있는 그냥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기대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림으로 계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교육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우리보다 과거에 사실 더 올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개별 주식에 나왔던 보라색 선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까 위에 내재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을 각 국가의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눠서 금리 보정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가 이제 2011년부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양적 완화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결국 시장에 흘러들면서 미국의 기업 실적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2011년부터 미국의 이제 기대 수익률 나누기 금리 수치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냥 횡보를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사실 밸류에이션은 크게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증시의 급등과 횡보가 사실 결정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미국 금리가 뭐 거의 제로 금리,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0.9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7 금리보다 좀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로만 밸류에이션을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단 오히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퍼가 30에도 불구하고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개별적인 차트를 통해서 차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아까 주식의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주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종목들을 하나하나 기대 수익률과 아까 보여드렸던 절대가치 평가와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내재 수익률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좀 패턴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제 8% 정도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의 가장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5%로 8%에 근접을 한 상태인데요. 많이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금리 조정을 감안했을 때는 내려갈 폭이 더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도 뭐 사실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절대 가치 평가인데요. 이제 우선 이제 FCF 모델로 가치 평가하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선 조정 OCF라는 게 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구한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이렇게 밑에 이제 2020년부터 뭐 영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영구는 영구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전 실적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 증권사 수치나 이제 제가 좀 판단하여서 이제 수치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잉여 현금이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서 결국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돈, 캐펙스가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은 사실 회사가 우리에게 배당을 주거나 뭐 다른 회사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잉여 현금이 나옵니다. 결국 그게 다 주주의 것이죠. 다 저희들 삼성전자 이 수많은 주주분들의 돈입니다. 그 돈을 이제 이 잉여 현금을 현재 가치화를 통해서 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할인율로 끌어옵니다. 그 할인율이 이제 5.95%고요. 이 할인율로 끌어옵니다. 그 값을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당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이 BS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장부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냥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버립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가치가 한 13,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총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기에 FCF 기준으로 목표치는 약 14만 원 정도 되고요. FCF 기준으로는 한 90% 정도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이제 절대적인 평가 방법은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할인율에 따라서 값이 많이 변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할인율을 뭐 예를 들어서 10%로 올린다 하면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이 할인율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계산치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를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영구적으로 삼성전자가 13% 정도의 ROE를 창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매해 ROE를 이제 현재 가치화해서 요것도 똑같이 주당 가치로 요 장부 가치는 그냥 장부 가치입니다. 정말 이제 자기 자본이고요. 요거랑 똑같이 지배주주 자기 자본하고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에다 이제 더하게 되면 17만원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한 14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삼성전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구봉을 또 추가적으로 봅니다. 총 3개를 볼 건데요. 일봉하고 주일봉하고 주구봉을 볼 겁니다. 순서는 항상 주구봉부터 먼 순서로 볼 거고요. 이제 주구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장기 추세입니다. 정말 1990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상장했을 때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SAR이라는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 지수가 있는데 중심은 일목균형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록 색깔이 기준선이고요. 파랑 색깔이 전환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세피아 색깔일까요? 이 세피아 색깔이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주황 색깔이 9일 후행 스팬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 구주선으로 보시면 사실 기준선을 거의 깨트리지 않고 가고 있고요. 코로나 사건 때도 보시면은 딱 기준선을 터치하고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 상태고요. 즉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보다 높게 있고 그리고 이 검은색이 이제 이동평균선의 51선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일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보다 높이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하락을 말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RSI도 70일 내려가고 있고 보조지표나 RSI도 사실 전환선을 깰 듯 말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일본 측면에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에 한 기준선 정도 닿고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수를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긴 시기열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지금 7만 원이 넘은 상태이지만 정말 길게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도 투자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2009년도에 매우 급격하게 높았었죠. 그때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2016년에도 많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2019년에도 또 기대 수익률이 높았다가 주가가 상승하였고요. 최근 코로나 때도 기대 수익률이 높았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연두색깔선이 5%, 최근에는 거의 10% 선까지도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아주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재 수익률 분석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절대적인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CF 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3%로 가정하였고요. 하이닉스도 똑같이 연구 성장은 3%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FCF는 한 9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림 같은 경우는 이제 300%로 아주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이제 ROE가 사실 매우 높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서 사실 림보다는 FCF로 보시는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왜냐면 회사가 커지게 되면 ROE는 자동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ROE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인텔 랜드를 10.5조에 인수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8조 대금 지급하고 25년 3월에 2.3조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F 계산할 때 이렇게 19조 그냥 20년에 다 나간다고 가정하고 19조 정도 투자된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이닉스 차트 분석인데요. 하이닉스 구주선부터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구주선 분석을 할 때는 이 삼성전자부터 이 PSAR이 이게 밑에 있으면 좋은 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에 있으면 사실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내려가고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구주선 기준으로는 이제 PSAR이 이게 매도 신호를 나타냈을 때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제 1단계로는 구주선이 양봉을 보이던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주선이 양봉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PSAR이 그냥 P라고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가 매수 신호를 보였을 때 딱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가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주선도 이 P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깨지지가 않았었고요.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구주선으로는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초입에 있다고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봉입니다. 이제 주일봉 같은 경우는 사실 과열된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이면서 RSI도 이제 70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격도가 사실 전환선과 기준선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9일 전 후행 스팬인데 9일 전 후행 스팬이 결국 며칠 있으면은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격도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수준까지 아마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전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일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검은색이 51선인데 51선 위에 돼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201선입니다. 201선도 이제 51선보다 이제 밑에, 그 51선이 결국 201선 위에 가면서 사실 이동평균선도 호전이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이제 초입인데 단기적인 조정을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현대차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소차 요런 이슈로 사실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많았었는데, 이제 ROE 같은 게 요 밑에 보시면 ROE인데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추정치로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사실 추정치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는 조금 많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기대 수익률로는 물론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어 보이지만 이제 타 종목보다는 사실 조금 매력도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가치 평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성장률은 3%로 똑같이 지정을 하였고요. 이제 주가적인 상승은 FCF 기준으로는 23%, 님 기준으로는 한 82%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은 한다고 보는데 조금 앞에 반도체 업종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구주봉인데요. 이제 구주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딱 말씀드렸던 매수 타이밍이 2014년 이후에 딱 드디어 2020년 9월에 있었습니다. 구주선이 양봉은 이때 이미 나왔었지만 5월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 P가 호전되면 제가 딱 사기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P가 딱 호전되는 이때 사시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가장 높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구주선이 이제 사실 호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이 구주선으로는 그렇네요. 사실 조금 주가는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는 물론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승률이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물론 뭐 수급이나 이런 영향이 또 개별적인 영향이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주봉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선이 아직 201선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이제 결국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은 하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나긴 여기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전환선은 역전됐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하락 추세라고 보일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 선행 스팬이 좀 얇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환선보다 주가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회한다면 저는 좀 매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무조건 하회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화학 스프레드가 2차 전지도 있지만 이제 화학 스프레드가 많이 좋으면서 사실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이제 2차 전지 그런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 수익률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거의 12%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거의 한 5%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이제 금리를 보정한 부분도 사실 과거치 대비 많이 하락한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우선주랑 이제 보통주 주가를 나타낸 거고요. 보통주보다는 지금 우선주가 나은 상태입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대차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많이 나은 상태이고요. 삼성전자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우선주, 보통주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만큼 거의 뭐 95%까지 왔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절대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 성장률을 거의 한 4%로 좀 높게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CF 기준이나 림 기준으로 사실 주가 상승보다는 조금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수치적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한계일 수 있겠는데요. 과연 2차 전지에 대한 수익과 매출이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장에 있는 컨센서스와 를 이용해서 사실 실적을 추정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신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이제 시장 컨센서스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혀드리고요. 그 기준으로는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구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P도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는 맞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구봉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1봉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인 거는 분명하고요. 1봉으로도 주가가 이제 전환선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기준선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 50일 이평, 200일 이평 정배열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현대사랑 똑같이 선행 스팬이 살짝 얇은 부분에서 전환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안 요인이어서 이것도 똑같이 현대차랑 똑같이 이제 기준선을 만약에 하회한다면 기술적으로 좀 매도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조금 진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할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LG화학하고 같은 화학사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CM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계열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짧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 좀 시간 분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에 기대 수익률이 좀 많이 상승했다가 현재는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하락한 모습인데요. 2016년도부터 보면은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 5%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금리를 조정한 수치를 봐도 과거에 뭐 2%를 하회했던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한 3%, 뭐 2.8%인 수준은 그렇게 엄청나게 고평가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절대가치 평가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을 4% 정도로 추정을 하였고요. 연구 성장률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FCF나 이제 림 기준으로 사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엄청나게 실적이 급등했기 때문도 그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도 이제 이유가 있지만 이제 지금 이 실적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그 바이오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추정이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CMO 거의 뭐 공장에 가까운 물론 뭐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도 있지만 거의 공장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추정하기는 편리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 쪽도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요것도 똑같이 이제 LG화학과 똑같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 정도로 제가 실적을 추정한 건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소폭 하락해야 될 상황이거나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차트 분석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주구봉부터 먼저 보시면은 사실 아직은 이 P가 호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호전될 상황이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호전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호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는 가능한 단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서 이 P가 호전되는 게 확실한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위에 주가가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매도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RSI가 이제 70을 하락하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준선 전환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뭐 기준선 전환선을 하회하면 사실 매도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준선 전환선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인데 일봉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은 하락한 상태이고요. 지금 기준선이 이 부근에 있는데 아마 이 부근 정도에서 아마 조금 저항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들이 항상 저항선 역할을 했었고요. 기준선이 만약에 기준선을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 사실 좀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구주선을 봤을 때는 매수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고 나서 사실 안전하게 매수를 하는 게 셀트리온은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요것도 네이버만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내재 수익률로 평가했을 때는 조금 있는 상태이지만 금리 보정을 했을 때는 과거 1%도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3%, 뭐 아주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더 가도 이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산업이 결국 좀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로 성장 가능성을 연구 성장률을 설정하였고요. 이제 FCF 기준으로 한 95%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림 기준으로는 사실 뭐 거의 현재 주가가 적정하다고 나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이제 주당 가치가 림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이제 FCF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전 림보다는 FCF가 더 조금 더 정확한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네이버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버 차트인데요. 네이버 차트를 이제 주구봉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주구봉입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이제 딱 P가 호전이 되면서 양봉도 나오고요. 구주선이 양봉도 나오면서 사실 매수 시그널이 있었고요. 이따만 했어도 사실 충분히 먹을 수 있었겠네요. 한 2배를 넘게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타이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주선 기준으로 전환선 위로 주가가 있고 기준선 위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봉으로 봤을 때는 P 같은 경우가 아직 사실 호전 상태가 아닌 점은 조금 부담이지만 부담이네요. 네, 부담이고 사실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주봉상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후행 스팬도 여기 26일 후행 스팬도 잘하면 주가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후행 스팬이 확실하게 호전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주가도 기준선과 전환선을 높고 이 P도 호전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기준선을 주가가 하회하기 때문에 사실 타진 매도 정도는 매도도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가 사실 여러 가지 괴선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뭐 50일 2평, 뭐 사실 기준선, 전환선, 후행 스팬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조금 두터운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 않나. 매수하기에는 이 선행 스팬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주가가 돌파하고 후행 스팬도 주가를 돌파는 했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돌파를 했을 때, 이 9일 후행 스팬까지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입니다. 이제 철강업인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과거에 ROE가 이렇게 쭈르르르, ROE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입니다. 결국 회사의 이제 수익성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기 자본, 어떻게 보면 내가 투하한 자본 대비 얼마 돈을 잘 벌고 있나 지표인데요. 이 수익성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이 중국 쪽이 워낙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중국도 감산을 많이 하면서 좀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내부 수익률, 결국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은 이제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금리를 조정하나 조정하지 않나 충분히 매수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때부터 주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아마 상승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되게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제 국고금리 10년하고도 되게 유사한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금리는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데 사실 포스코 주가도, 이 시클리컬 종목인 포스코 주가도 조금 추세적으로 아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사실 철강업 자체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연구 성장률을 좀 보수적으로 1%로 산정을 하고요. FC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 1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림 같은 경우에 한 47%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포스코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구봉입니다. 주구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가 호전으로 돌아섰고요. 매수 상태로 돌아섰고, 이제 강한 양봉도 있었기 때문에 구주선을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주었고요. 지금 후행 스팬도 미약하게나마 호전을 보이고 있고, 주가보다 높은 상태가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주 후행 스팬도 사실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차트를 보시면 이 구름대가 정말 두텁습니다. 이제 거의 10년간 76만원부터 이제 물려 계시던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매물 부담을 깨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인 상승은 예상하지만 사실 올라가는 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역겨운 있을 수 있어 보인다는 차트 분석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주일봉이고요. 주일봉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 스팬을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제 RSI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70을 이제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환선이나 기준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만, 한번 다이고 나서 결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고, 이제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전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준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은 되지만, RSI도 70 밑으로 내려갔고요. 사실 큰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뭐 최악의 경우에 한 50일 이평까지 하락하고 결국은 추세적으로 저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이고요. 이제 은행이 중심이고 뭐 생명사, 손해보험사 다 들고 있는 게 이제 KB 지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고요. 현대차, 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은 화학사와 전지는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 쪽과 이제 CMO 쪽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IT 쪽, 포스코, 철강, KB금융, 이제 은행 관련이고요. NC소프트게임, SK텔레콤, 텔레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증권주 중심이기 때문에 증권, 이렇게 좀 업종별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KB금융인데요. 이제 기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 사실 주가가 2018년 고점 이후로 사실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랑 같이 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NIM, 결국 예대 마진이라고 할 수 있죠. 순이자 마진이 결국 금리와랑 상당히 연동되기 때문에 9, 10년과 상당히 유사한 주가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저도 똑같이 금리는 좀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KB금융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로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K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는 제가 절대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거 이제 구주선부터 먼저 보시면은 딱 매수 시그널이 지금 딱 나왔고요. P 같은 경우가 매수 나왔고 구주선도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는 충분히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RSI도 과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70선까지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후행 스팬도 사실 호전을 보이고 있고요.
양쪽 후행 스팬 모두 호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봉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다 호전 상태입니다. 사실 다 호전 상태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RS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전환선까지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를 나타내야 될 시그널은 주봉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태가 주봉보다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역전하였고요.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고 P도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후행 스팬도 9일 후행하고 26일 후행 다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가 이제 선행 스팬 하단 부분, 그 다음이 조금 덜 했을 때가 이제 50일 이평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보수적으로 저는 다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단기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C소프트고요. 좀 방송이 길어지고 있는 점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리고요. NC소프트는 이제 2013년, 15년 이제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으면서 이제 주가가 쭉 추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현재도 사실 금리 조정 죄송합니다. 금리 조정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쪽 이제 서머너즈어 이제 컴투스에서 이제 진출했던 것도 있고, 사실 중국 쪽 진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호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은 있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NC소프트를 분석하면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연구 성장률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FCF로 같이 평가하면 거의 한 1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림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구주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2019년 5월에 구주봉 딱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현재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매도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물론 RSI로 봤을 땐 조금 과열인 모습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전환선은 이제 소폭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이 아니라 이제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이제 역전이 되었고 소폭 하회하고 있어서 후행 스팬도 이제 역전됐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기준선은 하회하지 않았고 전환선만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기준선을 깨냐 마냐가 주가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행 스팬이 매우 얇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사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준선을 깨치면 조금 매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기준선을 상회했을 때 다시 재매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 길게 보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차트가 주일봉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이 높았던 시즌에 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금리 조정을 했을 때는 뭐 사실 과거 최고점까지 오진 않았기 때문에 소폭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주 매력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했고요. 이제 주가 상승률이 절대가치 평가 FCF 기준으로 한 170%, 림 기준으로 한 8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G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가치 평가로는 SK텔레콤 매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SK텔레콤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주봉으로는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딱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P가 호전을 보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고, 기준선 전환선이 호전은 아니지만 일단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선행 스팬도 넘었고 충분히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장기적인 차트로는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상태이고요. 주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이고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 다 호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행 스팬 위에 있고요. 충분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환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 뭐 기준선 정도 아마 닿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하시기에 좋은 종목이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종목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뱅크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랑 기대 수익률이랑 정말 딱 역의 상관관계로 정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딱 기대 수익률 높을 때 보시면 다 주가가 오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땐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13%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금리 조정했을 때도 거의 뭐 8%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PBR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수익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ROE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평가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는 절대 가치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주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 P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후행 스팬 역전되었고, 사실 양봉이 구주선이 거의 3봉이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주 1봉 같은 경우에도 후행 스팬 다 호전이고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이고 주가도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차트가 아주 완벽하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요. 후행 스팬 역전되었고요. 주가가 기준선하고 전환선 모두 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환선과 기준선을 주가가 상승을 하면 아마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유상증자하면서 최근에 이제 신규 투자자에게 유상증자하게 되면서 이제 한 가치를 9조 정도로 판단받았는데,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뭐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한 30%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카카오뱅크 지분만 해도 한 3조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금융지주 시총이 한 4.2조 정도 되는데 카뱅 지분만 해도
3조기 때문에 사실 1.2조의 한국 금융지주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되게 좀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계획했던 거는 뭐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뭐 테슬라, 나스닥 뭐 정말 뭐 대부분 종목을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늦어져서 제가 딱 코스피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주선을 보시면 이 P가 딱 올해 8월에 호전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고 뭐 모든 게 다 호전이기 때문에 전 좀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 일봉상으로도 사실 뭐 RSI가 많이 좀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호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직까지 바로 매도해야 될 시그널이 보이지는 중기적으로 않습니다. 이제 일봉상으로는 사실 확실히 과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전환선을 지지선으로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환선이 깨지면 사실 타진 매도 이제 일부 매도 정도는 하시는 게 전 조금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좀 액티브하게 계속 빨리빨리 거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환선 하회하면 사실 전량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이제 전환선을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행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분석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너무 방송을 길게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빨리 방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